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이크 바꿨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바꿨고 소음 안 나는 건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화질도 조금 이제는 그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울트라로 찍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1080까지 화질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 전까지 이제 용량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했었는데 그런 변경점이 있고 오늘은 이쪽에 하던 겁니다. 오늘 이게 또 재고를 채워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작업할 거고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시피 이렇게 작업 좀 해놨죠. 작업은 좀 해놨고 오늘 좀 강의식으로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간만에 또 파우치 합니다. 어저께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 이런 게 다 올라갈 거고요. 파우치 10분 만에 만드는 방법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 글자도 한번 넣어보고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새로 해볼 겁니다. 아무튼 마이크를 바꿨으니까 기분도 좀 새로운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요? 1분 정도 떠들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원단은 저 이렇게 재단 해놨습니다. 이게 20에 24입니다. 20에 24고 잠깐만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재단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원단을 좀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바꿨고요. 이 꽃이 좀 정중앙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안감은 광목 사용하고 있고요. 광목은요 장점이 섭니다. 심지가 파우치 작업하는데 심지까지 넣기가 좀 쌍그럽죠. 근데 심지 넣은 것처럼 방금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서기 때문에 DP할 때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딱히 이 안에 뭐 보강제를 안 넣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열까지도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좀 선이 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업자 입장이고요. 손님분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개만 넣었는데 축 처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양 살아있는 게 괜찮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다시 20에 24고요. 그거 안감도 똑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요 끝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대로 박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보니까 재단이 조금 덜 됐네요. 이것만 한번 잘라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재단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천을 좀 아끼면서 잘라야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 중 조금 이런 미스가 나와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시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뭐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제 저희가 시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르면 좋죠. 못 잘라도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땀폭은 1.5, 그 다음에 땀수는 3.5, 전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오르발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할까요? 이게 너무 또 낮게 찍으면 제 손에 이렇게 가리거든요. 가리기 때문에 그래도 되돌아받기 할 때는 좀 가리긴 하는데 저도 이게 이제 완벽한 화각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미싱을 좀 돌려볼까요? 미싱을 좀 돌려보고요. 따로 임실 고정이 없죠. 그렇죠? 그냥 편하게 저는 합니다. 그냥 이제 손만 제대로 있고 끝에 이 부분 있죠. 딱 잡아주시면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원래 이제 디귿자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제가 라벨을 안 넣었죠.
제가 이 기역자로 꺾는 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요렇게 했죠. 그다음에 딱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여기 있죠. 런단 라인이 여기 네모한 중간쯤에 딱 왔다. 그러면 저한테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1cm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거든요. 저도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금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딱히 여기는 되돌아받기를 안 해도 되고, 이후에 어차피 이게 잘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바닥 제봉할 때 T자 제봉하면서 잘립니다. 지금 이렇게 디귿자 바뀝니다. 바뀌는데 제가 라벨을 안 넣어서 이렇게 저는 만든 라벨 쓰거든요. 5,000잔 정도 만드시면 한 50원 정도 합니다. 금액은 한 2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5만 원 미치였던 것 같아요. 저야 이게 대량으로 만들어 써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도 이제 사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제 입장에서 20만 원까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개인적으로 좀 거짓말을 못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가게에서도 이제 저의 제품만으로 승부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뭐 중국제 제품 이제 갖다 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라벨이라고 만들어서 제 거 표시를 하자, 이제 그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디귿자로 박아주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도 한번 하기 전에 확인. 똑같이 디귿자입니다. 이제 창구멍은 위로 냅니다. 이게 10분 안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공정이 줄어야 되거든요. 공정이 예를 들어 10개입니다. 10개 중에 뭐 한두 개만 줄어도 1, 2분씩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구멍도 그냥 같이 해버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 나중에 이제 윗단 쪽에 정리할 때 같이 거기 입구가 묶어버리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한 땀이 더 왔거든요. 한 땀 더 오신 거 느껴지시나요? 한 땀이 더 왔어요. 어차피 여긴 자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좀 미친 멀죠? 조금 삐뚤해도 괜찮습니다. 크게만 이제 엇나가지만 않으시면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공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만 줄여서 가이즈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정확하게 재단이 됐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고요. 뭐를 준비해 주시냐, 그 다음에 시접 가이드가 있으시면은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로 표시해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접 포함해서 4cm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는 파이롯 펜입니다. 여러분들 파이롯 다 아시죠? 파이롯 하면은 요겁니다. 요게 보통 2,500원, 3,000원 그렇게 합니다. 백화점 가면 3,000원이고 보통 세일 같은 거 해야 2,500원 그러죠. 근데 쿠팡에 가시면 한 10개 세트로 뭐 한 만원 내지 12,000원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어차피 이거 자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컬러로 막 여러 개 사면은 어떻습니까? 검은 원단도 쓰고 저희가 이렇게 밝은 원단도 쓰고 하다 보니까 색깔이 좀 안 보일 때 있거든요. 검은색에다가 저희가 검은색을 끄으면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검은색 원단은 좀 작업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 뭐 두 정도는 사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소. 그거는 이제 본인 역량에 따라서 하십시오. 저는 뭐 일단 색깔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다 모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주황색 괜찮은 것 같고요. 뭐 흰색, 밝은 색 계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검은색 원단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사사로 잘랐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잘라볼게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쳐주신 다음에 퀼트자 있으시면은 퀼트자로 이쪽에 이제 4쪽에 윤금 대시고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도 하고 요게 사실 그래도 막 개당 한 900원, 1000원 정도 금액이 듭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아까우실 수 있으면 연필도 좋아요. 제 생각에 연필도 아주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연필의 단점이라 하면 이제 자에 묻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묻잖아요. 사인펜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파일럿 제품은 괜찮아요. 그래도 좀 뭔가 자가 오염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덜하고 그다음에 원단 잘못 그어도요 저기 지울 수가 있거든요. 원단 가위로 이렇게 잘 잘리죠. 혹시나 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파일럿펜이 또 장점이 요건 제 한 개 900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껐죠. 껐는데 밝으시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 고무입니다. 고무로 강하게 그래서 여기 열을 발생을 시켜주시면요 60도가 넘어가면은 지워지거든요. 이 좀 지워진 게 보이십니까? 50% 정도는 지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이게 지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작업할 때 뭐 잘못 그으셨다 그러면은 펜이 좋거든요. 자 다음에 근데 사실 이렇게 원단의 겉면에다가 안 보이는 면에다가 저희가 칠을 하기 때문에 잘못 끊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는 뭐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요.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T자 재봉을 좀 응용을 했습니다. T자 재봉 응용을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뭐 여기 따로 이제 가름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잡아주시고 십자가 만들어주시고 요렇게 다시 십자가 이렇게 해서 정중앙 딱 맞춰주세요. 완전 정중앙 맞춰주셨으면 요렇게만 솔기만 이게 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시고 요렇게 하시면 여기가 좀 두껍겠죠. 여기만 두껍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싱 바늘 지나갈 때라든지 비추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도 좀 틀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5대5로 이렇게 서로 딱 엇갈리게 넘겨주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넘기셨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1cm 이렇게 봤거든요. 아직 뭐 시접값 같은 거는 변동은 안 했습니다. 아직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요 정도 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봐요. 일단 우리가 뒤집었는데 어떻습니까? 모양이 나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뭐 솔기를 뭐 그렇게 뭐 엇갈리게 해도 상관없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별로 지장이 안 가거든요. 조금은 멀리 찍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겉면이죠, 겉면. 그 다음에 요게 또 겉면입니다, 그렇죠? 겉면. 요게 안쪽이고요, 그렇죠? 안쪽. 솔기가 없는 쪽끼리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끼리 마주보게 합니다. 항상 보시던 분들은 좀 지겨우시겠죠. 똑같은 영상 반복이라서.
근데 오늘은 이제 새 마이크라서 좀 기념 촬영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요 끝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요 끝에 맞추는 게 아니고 1cm 부분부터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1cm 부분부터. 왜? 여기에 우리가 찝잖아요. 여기에 찝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1cm 시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프리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시고 공구함을 빼주시고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저희가 뭔가 고정을 전 안 합니다. 이게 학원 가면 고정 다 시키고 하죠. 근데 전 그렇게는 안 하고 어차피 딱 여기만 고정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는 하면서 이제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태양이한테 왜 못 간다고 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퀄리티에 좀 그 뭐지 여기가 절대적인 부분이죠. 요런 부분이 나중에 이음새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기만 딱 이식으로 임시 고정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1cm 부분 저희가 맞춰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는데 딱 75%만 박습니다. 그리고 창구멍을 낼 거거든요. 이렇게 천을 딱 당겨주시면서 그 다음에 75%를 했죠. 지금 50% 박았습니다. 지금 반 바퀴를 돌렸으니까 75%면 대략 4분의 3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저희가 뒤집겠다. 그렇죠? 보강 재봉을 해주시고 이로 뺍니다. 이제 빈 곳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벌써 다 됐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건 그냥 다 하셨고 저야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데 요거 끝나고 한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냥 잡담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대충 됐죠? 이렇게 해서 1.5로 딱 집어버리면 아무런 티가 안 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윗단 계속 맞춰줍니다. 이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다 해야겠죠. 시작은 뭐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저는 창구멍부터 외우면서 할게요. 1.5 스티치 똑같습니다. 옆에 좀 안 보이시는 텐데 1.5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천천히 쭉 당겨줍니다. 쭉 당겨주면서 천이 계속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나가도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티는 안 나거든요. 다음에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보강 제공 하셔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3 여기 뭐 침판에 3 문금이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침판에 보면 여기 3이 적혀 있고 4가 있고 여기가 5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땀폭을 3.5입니다. 3.5를 하면은 바늘이 딱 정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정가운데에 3cm. 그래서 여기 우리 솔기 라인 있죠? 여기다가 핀을 딱 꽂아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이게 혹시라도 좀 찝힐 수가 있어요. 천이 그러니까 안감이나 겉감이 좀 재단이 잘못되면은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그나마 좀 그게 실수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딱 끝에서 시작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대로 이제 한 바퀴 돌려줄게요. 계속 요 끝 라인 3cm에 이제 맞춰 가시면서 저도 보면은 완벽하게 3cm 다 그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결과물로 보면은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빠르게 합니다.
크게만 잘못 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5cm 라인에 딱 대시고 바늘 꼽으시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이 작업이 좀, 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시킨 대로는 안 하고 그냥 저 맘대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가면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쪽가위로 뜯어야겠죠. 쪽가위는 이렇게 딱 당기신 다음에 그냥 너무 막 끝까지 자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한 0.1 앞에서 잘라줘도 텐션 때문에 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잘라주시고, 제 얼굴보다는 작업한 게 나온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습니까? 작업하는데 오늘 좀 소음이 들리나요? 지금 엄청나게 드라마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람들 때리는 소리도 나오고 드라마에서. 저도 오늘 나중에 영상 돌려볼 건데요. 일단 뭐 안 나겠죠. 테스트 몇 번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총각 끈 통로를 안 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끈 통로는 여기서 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개 딱 뜯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3cm, 5cm 아까 스티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지거든요. 제가 이거 들고 봤는데 테스트까지 이게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톨 딱 뜯어주시고 이렇게 딱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라놓은 끈이 있으시면 좀 바로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냥 클로버 제품이고요. 금액은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합니다. 집게 집어주시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대로 나오면 됩니다. 설명 없이 그냥 해버렸는데 끈이 들어간 대로 끈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끈도 사실 이거 하는 거 조금 연습이거든요. 저야 뭐 이거 엄청 많이 해봤으니까 빨리 하는데. 그 다음에 끈 길이는 50입니다. 50. 처음에는 60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손님분들이 들고 다니시지 않을까, 손에 메고 다니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요. 이게 더 두꺼운 실이라면, 끈이라면 한 10cm씩 더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괜찮거든요. 이렇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끈 좋은 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가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끈이 원단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0cm로 해도 남자인 제 손에 괜찮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빠르게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죠. 지금 촬영만 거의 20분인데 좀 안 해본 원단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없는 원단 중에서 안 해본 원단은 없고 이제 재고를 채워야 되는 원단 중에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패턴 원단도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속 가능한 그런 원단,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재고 걱정 없는 그런 원단 있죠. 수급에 문제가 없는 원단. 그러면 유통 원단을 해야 되는데
유통 원단으로 이제 조금 멀리서 이제 찍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촬영하기가 편하거든요. 찾았어요. 그게 주폰사에서 나온 제 원단 중에 한 개, 제 이름 모르겠어요. 나일론으로 된 원단인데 그 뭐 의류에도 있죠. 그게 그래갖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추리닝 같은 거에도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류에 아무튼 많이 쓰는 원단인데 금액도 괜찮고 색깔도 딱 제가 원하는 컬러더라고요. 기존에 제 린넨 이런 거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나일론인데 최대한 맨 느낌 나는 그런 나일론 있죠. 아니면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창을 접어버리면 카메라가 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녹화 시간이 더 버리거든요. 이게 영상을 이어붙이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갖고 제가 일단 26분이고요. 한 25분 30초쯤에 이제 시작을 했다 칠게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뭔가 이제 영어 이름인데 그 나일론 섬유가 거기에다가 뭐 필라멘트에다가 공기를 주입을 해가지고 면 두께처럼 이게 부풀린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드러움도 좀 면 느낌이 나고요. 근데 이제 나일론이다 보니까 방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우치나 가방 만들기에는 정말 좋죠. 의류 만들기에도 좋고. 근데 이게 미싱으로 이제 잘 박히는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이노비스 기종으로 작업하신 거 보니까 의류 같은 거 충분히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소품쟁이죠. 그러니까 소품쟁이들은 충분히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컬러도 뭐 좀 너무 하얀 거는 안 했고요. 너무 하얀 거는 안 했고 그냥 뭐 오렌지 했고 뭐 카키 그다음에 청색 계열 2개 정도 했고 그러니까 네이비 같은 것도 1개 하고 좀 바다색 같은 것도 1개 하고 이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저는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자르거든요. 잘 안 되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핑크색 1개 하고 핑크색은 이제 원단이 한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빨간색도 1개 하고 회색 1개 하고요. 회색도 종류로 치면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냥 그 중에서 그냥 딱 1개. 너무 많이 하기에는 그 이름도 좀 헷갈립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라이트 그레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웜 그레이 뭐 차콜 그레이 뭐 많아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레이 1개만 라이트 그레이 뭐 그냥 그레이도 있을 거고 그렇죠. 복잡한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직원분한테 뭐 라이트 그레이 꺼내줘 하면은 라이트 그레이가 뭐예요 사장님 이럴 수 있죠. 그럼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색깔 좀 혼선이 있는 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딱 1개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좀 무슨 슬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듀폰의 사건이니까 디귿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생각이 날 듯 하면서도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몇 분에 시작했죠? 한 26분은 30초쯤에 제가 시작했잖아요. 25분? 25분 30초? 벌써 5분이니까. 나중에 정지를 하고 가야겠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아무튼 이제 그거 활용하신 분들 많고, 가방 안감에도 쓰시는 분들도 봤고요. 딱 봐도 상업적인 가방 같은 느낌이 났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백화점에서 본 원단인 것 같았어요. 좀 고급 의류 소재로도 사용을 하고, 아무쪼록 이게 왜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단을 또 결정을 하게 됐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서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반응도 보고, 또 젊은 분들이 가게 오셔가지고요. 또 살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너무 어른 위주란 말이에요. 제품들이 다 보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기존의 린넨 멜란지 컬러 같은 경우는 너무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에 13,000원, 14,000원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세일 안 하면 진짜 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제가 지금 찾은 그 원단은 그렇게 뭐 그거 한 반값입니다. 반값이고 아니 반값이 뭡니까? 한 70%까지 내려갑니다. 한마에 한 4,000원에도 살 수 있고요. 저는 좀 친환경 소재 선택했거든요. 리사이클링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으로 저는 구입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버릴 때도 좀 그냥 바로 버리면 그냥 재활용되는 그런 소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재도 있더라고요. 그저께 이제 리사이클링 원단을 나온 거를 보고 저도 이제 리사이클링 원단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것도 이제 기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가게 컨셉이랑 맞겠다 싶어가지고 냅다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소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친환경으로 좀 리사이클이 돼가지고 아무튼 지구 폐기물 걱정도 없는 이제 그런 원단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판매할 때 그런 문구도 이제 넣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친환경 원단이라서 뭐 지구를 지킬 수가 있다. 페트병 8개로 뭐 원단이 1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금액은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요. 이게 원래는 5,000원입니다. 이게 한마가.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원단 폭은 한 130 조금 넘게 줘요. 135 정도 준 것 같아요. 한 51인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52인치? 그래가지고, 아버지께는 말씀드려봤는데, 아버지께서도, 이 괜찮네. 하시고,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그린 색깔 있죠. 이제 그런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한 개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보시고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로 저도 한번 나가보려 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그동안 내실을 많이 다져가지고 제품이 불량이 나면 안 되겠죠. 작업은 다 했고요.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다, 그쵸? 이제 8분 정도 걸렸고, 이제 끈 끼우면 한 9분 정도 되겠네요, 그쵸? 끈이 빨리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쵸? 오늘은 또 이제 울트라 화질이라 갖고 제 얼굴이 좀 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여러분들 좀 감내를 해주세요. 제가 어버이날에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었잖아요, 그쵸? 밀가루를 먹으면 제가 항상 옛날부터 여드름이 났거든요. 제가 폼 클렌징을 안 쓴 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안 먹으면 그런 가공식품을 안 먹으면 다시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공식품도 그날 진짜 간만에 먹었거든요. 아닙니다. 외식할 때 먹었다 치면 또 더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집에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공식품도 진짜. 가공식품이 은근히 또 비쌉니다. 이게 좋은 가공식품은 비싸거든요. 그렇죠. 좋은 가공식품은 비싸기 때문에 만들어 먹든지 사서 먹든지 둘 중 한 개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제 끊기우기까지 하면 이게 넉넉 잡고 1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는 6,000원입니다. 6,000원. 저는 6,000원에 팔아요. 아무튼 나중에 조금 좀 차분한 느낌입니다. 너무 쨍한 거보다는 딱 봐도 요즘 컬러네 느낌 드실 법한 그런 컬러거든요. 이런 건 어찌 보면 진짜 이제 동네 장사 분위기인데 어르신들 분들 이번에는 완전 또 진짜 이제 젊은 컬러. 그러니까 젊은 컬러가 안 팔려서 저는 포기를 했지만 젊은 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제가 갈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희 손님분들보다는 제가 보통 나이대가 어린 사람이라서 그러면 컬러가 한 그렇게 이제 9종 정도는 있어야 이제 장사를 하겠다 싶었고 구색 너무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으면은 제가 이제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여러 개 펼 수도 없고 그렇죠. 샘플만 딱 한 개씩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드 지갑 정도만 딱 해놓고 큰 가방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해놓고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테이블 한 개에다가 뭐 메뉴판 올려놓고 금액 적어놓고 뭐 그냥 결제 수단 뭐 카드입니다 뭐 그런 거 적어놓고 그렇죠. 인감판 한 개 해놓고 대충 뭐 한 10분에 했다 칩시다. 그렇죠. 나머지는 끈 좀 끼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오늘 작업해 놓은 거 간만에 이제 진짜 이제 간만은 아니고 계속 요즘은 이제 일상 영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바쁘다 보니까 계속 이렇거든요. 계속 뭔가 새로운 제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유튜브는 한 개씩은 해야지. 그거는 그냥 저와의 약속이거든요. 영상 퀄리티가 좀 모자랄 수 있어도 그래도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그럼 일은 하거든요. 제가 뭐든 간에 일은 하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못 했다 이런 변명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은 일이고 뭐고 하기 싫죠. 근데 그래도 이제 저와의 약속입니다. 이 감시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제 유튜브 초창기 때 여러분들이 저를 감시해달라 했습니다. 감시 안 해주셔도 됩니다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맨날 1시간씩 해갖고 맨날 올리는 사람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그냥 남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올립니다. 일단 어째 보면 저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시는 게 아니고 대충 이 사람은 영상을 뭐 이래 많이 올렸냐 뭐 이러면서 제 성격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썸네일은 조금씩 뭐 조금은 신경 써서 찍으려고 하는데 내용은 좀 반복되는 게 좀 많아도 이게 시접이 여기 있구나. 이게 왜 안 되는가 했더만 잠깐만요. 손 나갈 것 같아. 너무 안 찾아져가지고. 잠깐 집중을 조금 하고요. 처음에는 목 상태가 좋았는데 역시 미싱을 하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지금 살이 찌고 있거든요. 살 이제 빼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먹는 양을 늘렸습니다. 늘리자마자 바로 이제 살 찌는 게 좀 보이십니까? 어저께는 첼시장 가니까 65까지 돼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쟀는데 체중 61까지 가는 순간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더 이상은 이제 해골이 되긴 싫었고
조금 찌었습니다. 이게 빼는 것도 쉽거든요. 빼는 거야 뭐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체중 조절에 마법사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이제 몸무게는 저의 적이 아닙니다. 몸무게는 해탈을 했으니까 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찌울 수 있고 언제든지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질인가 봐요, 제가. 근데 이게, 아무튼 그런 거, 키토제닉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다이어트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당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반응을 하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저희가 이제 쓰잖아요. 그럼 연료를 써가지고, 열심히 탄수화물 먹은 거,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밥에는 영양가가 거진 없죠. 그쵸? 그리고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진 영양가가 없죠. 영양가가 많은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고기, 내장 이런 겁니다. 야채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조금씩 먹는 거고 옛날 선조들은 진짜 고기, 내장 이런 거 먹어야 생존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풀 먹어갖고 우리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칼로리 충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재배를 해가지고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생으로 먹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부터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선사시대 때는 이제 아무튼 했던 거 그대로 고기를 먹는 게 좋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과학적인 소리를 좀 보고요. 키토제닉을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게 뭐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탄수화물, 우리가 뭐 뱃살 빼려고 하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먹었죠. 먹었으면은, 뭐 먹은 거 소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먹은 거 다 소화 다 하면은, 그쵸. 뭐몸 안에 지방 축적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도 근데 연료로 우리가 쓴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쓰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키토 공부하신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굶을 때 그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나서 이게 바로 저희가 사냥을 또 하면 좋은데 사냥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먹어둔 거를 체중 올라간 것처럼 이제 막 몸에 저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지방으로 계속 버티는 거죠. 이게 이틀, 3일이고 4일이고 계속 지방으로 버티는 거죠.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탈수가 나고 물 어지럽고 그러기 때문에 물은 먹어야 됩니다. 근데 몸 안에 이제 지방을 그걸 이제 끌어다 쓰려면 공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공복을 아마 제가 좀 효과 보는 거는 그래도 한 18시간 정도의 공복은 최소해야 케톤이 간에서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그 키토시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키토시스가 참 아무튼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아무튼 케톤체로 뭔가 연소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분비가 되면서 나오면서 지방을 그때부터 쓰거든요. 그때부터 살이 빠집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래갖고 진짜 독하게 할 때는 그냥 뭐 48시간 단식 그냥 해버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 계속 갖다 쓰겠죠. 뭐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근데 대신 그 전에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으면 근육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다음 너무 환자일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탈수 증상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뭐 소금 같은 거 잘 먹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제 그걸 언제 챙겨 먹습니까? 총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어지러울 때 먹으면 됩니다. 그냥 단식 중에 어지러울 때 먹으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막 삐쩍 말랐을 때는 그렇게 48시간 단식할 때는 좀 현기증이 한 번 올 거 막 3번, 4번씩 오거든요. 근데 좀 제가 뚱뚱한 상황일 때는 이 에너지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에너지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 이틀 굶어도 전혀 쌩쌩할 때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좀 안 좋은 세포 같은 거를 이제 잡아먹거든요. 자가포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토파지라고. 공복을 유지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까지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암세포도 먹는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게 논문 같은 게 다 되어 있어요. 2015년도인가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미 인정이 다 된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게 공복에 자신 있다. 나 굶는 거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근데 공복만 하고 뭔가 간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시간 그렇게 막 공복하시고 갑자기 이제 탄수화물 같은 걸 배 빵 채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지만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고 지방 위주로 먹어야 되고 지방 위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식단을 소개할 일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저도 아토피 있던 거 가공식품 같은 거 다 끊으니까 진짜 이제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로 나았거든요. 100%라고는 저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도 원래 이제 소화기 계통이 약하면 이제 아토피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 소화기가 많이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뭐 일상생활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고 남이 봤을 때도 그냥 모르는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아는 그런 수준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밀가루 그런 화학식품 끊으니까 밀가루, 쌀, 글루텐도 보면 장내 누수 같은 거를 발병시킨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런 게 모르겠죠. 그러니까 장에 이제 구멍을 내요. 구멍을 내가지고 원래는 이제 모래 알갱이만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소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멍이 조금 커지니까 자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들어가면 안 된 것 중에 뭐 보면 이제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뭐 카제인, 나트륨 뭐 유제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다 찾아보면 나오고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찾아보면 나오고 저보다 훨씬 설명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시간대별로 효과 다 틀리고 아까 막 자가포식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가포식은 하면은 제가 제일 효과 본 건 한 번씩 그걸 하잖아요. 피부가 싹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젊어져요. 제일 중요한 거. 갑자기 피부에 생기가 돌고 여드름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뭐 안 좋은 거에서 아토피 세포 이런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 좀 디톡스 받는 느낌으로 피부가 새로 다 바뀌거든요. 완전 새하얘지고. 이게 굶는다고 해서 막 그런 게 아니고 종교 보면 단식 뭐 옛날에 많이 했다 하잖아요. 지금도 단식 합니다만 그러니까 뭐 방식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돈 안 들이고 성형외과 가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도 빼면서 살 빼면 당연히 건강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는 지방을 빼니까 몸을 굉장히 가벼운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74까지 가다가 그저께 61까지 찍었죠. 너무 근데 61까지 빼면서도 아무튼 걱정은 안 됐어요. 걱정은 안 됐고 지금 조금만 더 먹으면 찌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체지방률이 11.2%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근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이게 아무튼 더 이상 빼긴 싫더라고요. 그냥 저는 조금씩 실루엣만 나오는 정도를 좋아하지 그냥 뭐 올림피아 출전하고 그 정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만 봐도 저도 그냥 못해도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 객관적인 추세로 그러니까 벗은 다음에 찍으면 제가 봤을 땐 그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비밀이고 아무튼 아무튼 뭔가 있어요. 뭔 말을 했지. 그러니까 지방 연소만 계속 시키는 그 식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뭐 2200칼로리가 이래. 저는 저울을 재서 먹거든요. 아몬드 80, 요즘 먹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몬드 80, 그 다음에 분리 대두단백이 있습니다. 이게 GMO가 안 들어간 거. GMO라 하면 농약 그런 거죠. 그런 거 안 들어간 거. 그냥 중국에서 그렇게 나오고 인증받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닭가슴살 뭐 보통 100g에 얼마 정도 합니까? 못해도 한 1,500원 정도 하겠죠. 그다음에 조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분리 대두단백은 그 닭가슴살 그래봤자 한
한 20g 정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분리대우 단백은 단 30g만 드셔도 이게 단백질이 26g입니다. 금액은요, 한 500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았어요, 최근에. 근데 이게 보면 저희 직원분 토요일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만나는 거를 좀 못 드시거든요.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잠깐 이제 한번 시험 한번 권유를 해봤더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못 먹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애초부터 그런 거를 좀 잘 먹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은 없었고 어제 보면 이제 축복 받은 겁니다, 그쵸? 그래갖고 닭가슴살도 어릴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그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30g씩 해서 1시간 반 간격으로 먹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아보카도 150에 올리브 오일 80. 그다음에 뭐 요거트도 300을 먹고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거트 같은 걸로 유산균을 좀 챙기면서 바로 여드름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3대 영양소뿐만 아니고 기타 영양소 잘 챙겨야 됩니다. 자기한테 특히 부족한 게 체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이제 요거트로 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트로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제품 그거 말고는 안 먹어요. 요거트까지 먹고 그릭 요거트는 너무 비싸서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면 먹는데 제 돈 주고는 그냥 안 사 먹고 그냥 무가당 요거트. 그 다음에 블루베리 한 40g 정도 먹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그냥 뭐 항산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좋죠. 블루베리 먹고 또 가족들이랑 5시 되면 식사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밥상에 나오는 고기 위주, 생고기 위주. 제가 이제 그래도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배분해가지고 좀 고기를 해주십니다. 먼지 때문에 목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것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주 좀 나은 것 같아요. 요거까지 하면 오늘 좀 된 것 같습니다. 파우치 제법 많이 한 개 더 했어요. 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밥은 안 먹어요. 참고로 밥은 안 먹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 빼면은 하루 거진 탄수화물, 아몬드 말고는 거진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토를 계속 유지를 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줄으니까 일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회사가 아니고 제가 하니까 일을 할수록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아무튼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밥 시간을 1시간씩 해갖고 아침, 저녁, 점심 다 가지면 3시간인데 그렇게 먹으면 이제 1시간에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1년 하면은 제법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일을 해야 되는 시기고 나중에 이게 뭔가 좀 인력이 갖춰지고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될 때거든요. 이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작업했고 식단까지 공개를 했네요. 여기서도 이게 저도 확답은 아니고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올리브유는 제가 계속 봤는데 너무 비싼 올리브유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안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코르티졸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것도 항산화 물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한 500 미만이라거든요. 기본 원래 일반 압착 올리브유 같은 것도 엑스트라 버진 드시고요. 산도가 0.4 미만이면 더 좋고 0.8 미만은 돼야 됩니다. 근데 코스트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100ml당 한 140원 정도 하면 정말 저렴한 거거든요. 코스트코 거는 그 정도 합니다. 유일하게 그 정도 하는 제품이고 딴 거는 그래도 140원 하는 게 160원, 180원 이렇게 합니다. 그거 오뚜기나 오뚜기란다 저기 뭐지 해표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튜브로 된 거는 절대 사지 마시고요. 캔으로 된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만 캔으로 되면 단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좀 어두운 색의 플라스틱 용기는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된 제품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거 식단을 저는 계속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튼 이제
단백질도 제가 이제 그 대두단백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뭐 고기도 그러니까 집에 가봤자 한 100g 정도밖에 안 먹어요. 우리 돼지 뒷다리살 100g 해봤자 한 천 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뒷다리살만 먹을 수 없으니까 뭐 한 번은 오리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다른 부위도 먹고 아니 어떨 때는 똥집 닭근이 사가지고 그거 이제 술안주처럼 볶아 먹기도 하거든요. 참기름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고기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식비가 뭐 많이 안 들겠죠. 하루 식비 해봤자 한 5천 원? 5천 원 정도 될까요? 5천 원 미만으로도 될 거는 같은데 저도 막 계산 안 해봐요. 아몬드가 좀 비쌀 것 같아요. 아몬드가 보자. 아몬드 요새 비싸죠. 그러니까 1kg에 생아몬드 보통 11,000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몬드 그래도 한 80g 정도 먹으니까 1,000원 정도 칠게요. 1,000원 하고 올리브유도 100g당 제가 얼마나 했나요? 100ml당 140원이라 했나요? 10ml당 140원인가? 제가 아무튼 3리터를 제가 얼마에 샀나? 4만 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아몬드랑 비싸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통에 그냥 한 4,000원 잡고요. 14,000원 잡고 80이면은 비싸겠네. 그것도 한 1,000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한 1,000원 하고 다음에 소이 프로틴 그러니까 대두단백이 뭐 한 1,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1,500원 나오고 아보카도가 비싸겠네요. 아보카도도 한 150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 2,000원 나오겠네요. 아보카도 한 2,000원 나오고 나머지 또 제가 뭐 먹었더라.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고기도 한 2,000원 칩시다. 그냥 200g짜리면 소고기 먹는 날도 있으니까. 그래 치면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8, 9천 원 8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스턴트가 없는데 이 정도의 식단을 짠 겁니다. 한 번씩 또 이제 집에서 야채 주시면 야채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미역국도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미역국도 한 500원 칩시다. 500원 쳐야겠죠. 그래 치면은 하루 한 9,000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9,000원 다 해가지고. 영양제 빠져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메가3 이런 것도 먹거든요. 오메가3 먹고 비타민 먹고 이러면은 그러면 한 넉넉 잡고 한 10,000원? 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건 먹어야 되겠죠. 요거트도 내가 포함을 안 시켰네요. 그럼 하루 식비 10,000원입니다. 그럼 저는 한 달에 30만 원의 식비가 이제 나오고 아무튼 라면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라면이 안 들어갑니다. 식단에. 당연히 저는 술, 담배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 식비 10,000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라면으로 하면 물론 싸요. 라면 같은 게 사실은 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영양가를 있는 거를 좀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근데 또 먹으면 밀가루 맛있거든요. 밥이랑. 완전히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있을 때 먹습니다. 혼자 있으면 저도 굳이 찾아서까지는 안 먹을 것 같긴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고기 이런 것보다는 영양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허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옛날에도 좀 이제 인구가 늘어난 거는 진짜 곡식의 힘이 컸죠. 그게. 근데 그게 뭔가 영양적인 거를 참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허기는 해결해 주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영양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년 후를 생각을 하면은 소스 같은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소스도 잘 안 먹고 그냥 먹어봤자 그냥 스리라차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사회활동한다고 먹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거진 안 먹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좋아진 점은 머리 같은 거 한 번씩 이렇게 막 꼬이는 거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아무튼 피부 좋아지고 몸이
좀 가벼워집니다. 되게 가벼워집니다. 이게 힘이 좀 돌아나요. 그러니까 좀 내가 피곤해도요. 피곤해도 힘이 나요. 그게 참, 아무튼 지방 연소를 하면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 좀 졸리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자마자 힘 나는데 좀 있으면 자먹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 식단은 전 참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한번 짜봤고요. 계란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계란은 계란 가성비도 끝내줍니다. 그쵸? 끝내주는데 그냥 안 넣었어요. 그냥. 근데 한 번씩 이제 또 보면 좀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단 거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퀘스트 뉴트리션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키토 전용 그런 간식을 내놓는 회사입니다. 키토 간식이면서 단백질 맛은 잘 안 나고 뭐 좀 단맛이 나거든요. 에리스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GPT 같은 걸로 성분 다 분석하고 산 건데요. 에리스톨은 장내 미생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테비아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전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아스파탐이나 뭐 그런 거는 장내 미생물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 먹으나 마나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외하면은 당연히 그러면 간식비가 비싸지겠죠. 고급 간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한 개 3,000원씩 하거든요. 단 게 너무 땡기면 이제 그런 걸 뭐 한 번씩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런 데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벌어도 아마 식비는 그 정도까지는 쓸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이제 또 일출도 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단 것도 먹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지출만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오마카세 가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저도 그냥 좀 추억이 될 만한 곳을 좋아하지. 오마카세 간다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오마카세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숙소를 더 좋은 데 잡을 것 같아요. 숙소를. 그러니까 같은 돈이라면은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외제차 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다른 차를, 그러니까 국산 차를 사고요. 그 돈으로 그냥 여행을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베트남을 한 번 더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와이프랑 일본을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추억도 쌓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버는 돈이 지금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이 먹어가는 과정에서 한정적인 자원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무튼 적당히 그냥 먹고요. 항상 이제 가성비 쪽은 괜찮은데 더 높이 가려고 하면 분수에 안 맞는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항상 그런 걸 좀 주의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때에 뭔가 그랜저 끌고 이러면은 좀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뭐 요즘은 애들도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는데 쟤는 뭔데 그랜저 타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이슈거리 나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저는 이제 장사를 하고 공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죠, 제가. 그래서 타면 차라리 아반떼를 탔지 그랜저는 타지 않을 거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건방져 보일 수 있겠죠. 그냥 돈 벌어갖고 바로 딱 차를 사버리면. 근데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차도 뭐 그때 이야기했죠. 아무튼 그냥 소형 SUV 사가지고 뒤에 요런 거 이제 싣고 다니는 겁니다. 싣고 다녀서 테이블 딱 피고 차를 옆에 딱 세워놓고 차도 이제 간판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차는 제가 말했죠. 오렌지색 차를 살 거라고. 그래갖고 뭐 자석 스티커 같은 거 딱 붙여놓고 아무튼 테이블도 너무 크면은 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으로 딱 팔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여행 갈 때 보면은 짐을 딱 최소한으로 꾸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딱 최소한으로 꾸려서 딱 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노점 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이제 봤는데 양말을 이렇게 엄청 이렇게 늘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보기는 뭐 깔아 놓으면은 뭐 보기가 괜찮은데 뭐 그렇게는 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하면 더 이쁘게 좀 하고 싶지. 와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눈욕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쁘게 좀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실 수 있게 그런 좀 감성적이게 최대한 좀 젊은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뭐 촬영 이 정도 할까요? 1시간 15분이고 이게 또 울트라 화질이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스레드를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잠이 안 와서 스레드에 글을 써봤어요. 그냥 스레드는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래갖고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스레드로 가면 A 모양 뭐 골뱅이 모양 있잖아요. 저 그거 누르고 이제 하는 건데 저희 직원분께서 그 스레드를 추천을 해주신 겁니다. 한번 뭐그 사장님 한번 그 어떻냐 그런 걸로 이제 홍보 같은 걸 많이 하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친구가 추천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좀 쉽사리 흘려 들을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맨날 들어보면요, 이제 저를 생각해서 항상 좀 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은 저는 들을 때는 이제 막 저도 IQ가 좀 딸려가지고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나름은 이제 최대한 표현을 좀 돌려가지고 좀 저한테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자기 생각에는 좀 트렌드에 맞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게가. 그래갖고 이게 인스타랑은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글 퍼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스하리 이런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스레드 하트 무슨 뭐 이게 무슨 리플레이 리트윗 모르겠다. 아무튼 그거 뭐 아무튼 트위터는 이제 리트윗이라 하잖아요. 그래갖고 게시물을 자기 팔로워한테 싹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뭐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고 좀 반말을 하는 문화입니다. 주 연령층은 30대, 40대, 20대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약간 계속 얼굴이 왜곡돼서 나오니까 제가 봐도 너무 찐빵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찍을게요. 그래갖고 계속 뒤집는 버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몇 시지 다시 이제 10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용량이 다 되면 그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작업물 해갖고 이제 올리고 뭐 그냥 뭐 어차피 다른 분들 하는 거 그냥 우연찮게 그냥 보이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제 이게 첫 게시물 쓴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인사 정도 이제 하고 뭐 어떤 가게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뭐 홍보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자연스러운 소통을 좋아합니다. 그냥 진짜 보고 싶은 사람만 그런 느낌을 바라거든요. 굳이 막 제발 좀 사가세요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강제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가게고 뭐 그냥 토스트는 그냥 하다 보니까 직접 개발했다. 그다음에 뭐 하면서 뭐 이런 것도 판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재밌어 갖고 이런 것도 한다. 근데 부산에 반송이라는 구석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이래 적어놨습니다. 이게 권하기도 애매하다. 이 반송이 다들 아시는 저희 동네는 주차도 좀 협소하기 때문에 뭐 적당히 대셔야 됩니다. 알아서 대셔야 됩니다. 저희도 뭐 와서 이제 여쭤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거기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주차장 잠깐 지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허락 받았다. 아니면 낙지집에 잠깐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유도리를 쳐드릴 수 있는데 대놓고 이제 광고는 뭐예요?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누가 뭐 찝으면은 네 땅 아닌데 그거 해도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막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렇고 그래갖고 아무튼 거기도 결론에 가게가 너무 외진돼 있어서 차마 여러분들 보고 놀러 오라는 말은
못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멘트 적어놨습니다. 그게 진짜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이고 그냥 그냥 구석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첫 글을 썼습니다. 썼는데 유튜브도 보면 지금 조회수가 뭐 얼마 안 나오죠, 그쵸? 한 해봤자 지금 뭐 알고리즘, 그러니까 초보자 알고리즘을 타면은 한 2,000 이렇게도 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기본 밀어주는 알고리즘이 끝나면 100, 200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트렌드 키워드에 맞춰서 이제 올리시는 분들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PT 같은 거에 뭐 소잉 관련해서 검색어 가장 높은 거 뭐 10개 추천해줘 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집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가게 일도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는 사실 진짜 일상용이고 일상 일기장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점 하는 거. 저는 지금 노점도 그냥 좀 재미 삼아서 하는 거. 재미도 챙기면서 이제 돈도 벌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재밌거든요, 지금. 아무튼 제가 편집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강점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유튜브가 이렇게 뭔가 좀 홍보용으로는 좋고 스레드 해보니까 그러니까 스레드가 저랑 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글 쓸 때 되게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갖고 뭐 대충 썼어요. 써가지고 아무튼 오늘 보니까 아니 반응이 유튜브가 더 많은 거예요. 유튜브가 제가 100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저희 가게 오실 분 아니 아무튼 지금도 예 스하리 정성 가득한 토스트 뭐라 뭐라 좀 또 답장 적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했죠. 그거 뭐 아무튼 스레드 하트 눌러주시고 리가 모르겠다. 방문 자기 거에도 방문을 해달라는 뜻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인사 겸 아무튼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유튜브보다도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유튜브는 보면 이제 댓글 안 달리는 날도 있고 달리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이고 뭐 그냥 알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방금도. 그래갖고 오늘 20분만 자고 나왔거든요. 반응이 여기가 더 좋구나.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토요일 친구한테 또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도 보면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좀 열정적이진 않았는데 이거 뭐 스레드 이용자 수 별로 없는 거 아니야? 나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럴 수가. 스레드가 더 대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인스타 보면 광고도 많은데 스레드가 또 보니까 아무튼 텍스트 위주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기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뭔가 또 소정의 상여를 해야겠죠. 누구누구야 너 때문에 또 도움 됐다.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좀 부담스러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부담스러운 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뭔가를 좀 챙겨줄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도 저와 같이 좀 식단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방금 말한 캐스트 뉴트리션 회사에 신상을 아마 사줄 거예요. 제가 이제 주문까지 해놨거든요. 마카다미아 쿠키인데 그게 좀 단백질 맛이 좀 덜하다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먹기에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상여를 그렇게라도 줘야겠죠. 비싸니까 저도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당히 비싼, 예, 그냥. 근데 사실 일반 과자 먹을 바에는 그거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밖에서 마들렌 이런 거 사 먹는다 치시면은 마들렌 한 개 가격이거든요. 근데 마들렌보다 훨씬 먹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제법 이제 챙길 수가 있고. 아이고 말이 깁니다. 그쵸? 그 정도 아직도 한 이 정도 남았는데 타슬란입니다. 드디어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타슬란입니다. 예, 원단 이름이 타슬란입니다.
타슬라 원단 여러분들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가방 안감에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뻤고 여러분들은 의류를 또 잘 하시니까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지금도 초보라고 느끼는 게 그냥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진짜 멀었다 이 생각 좀 했거든요. 진짜 많이 봐야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방수 기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물병 가방 만들어도 방수가 되니까 따로 보강제, 보냉제를 안 넣어도 만족하실 분들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작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쵸? 작업을 안 해봤습니다. 뭐 또 스판 있고 이러면은 스판 있는 건 제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 원단은 다 스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판이 나와 갖고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할 생각이 없고 아무튼 그런 거는 할 이유가 없으면 스판은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아무튼 의류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그냥 좀 작업하기 쉬운 거 위주로 한번 몇 개 컬러 9개 정도 골라 가지고 36개 중에서 가족들 취향을 꼭 담아 가지고 넣어 봤고요. 네, 조만간 기대하십시오. 이게 주문했으니까 아마 모레쯤 오겠죠. 모레쯤 오면은 그때 또 열심히 작업하고요. 마이크를 사 가지고 아무튼 이제 도중부터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원래 제가 원래는 이쯤에 제가 찍잖아요. 제가 10시쯤 돼야 찍잖아요. 그러면은 또 끝나면 11시고 씻고 이러면 또 12시고 바로 잠을 또 못 자고 뭐 그다음에 영상 업로드 이러면 12시 반 기본 되거든요. 그럼 또 바로 잠 안 오죠. 그래 갖고 맨날 좀 핸드폰도 보고 뭐 원단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1시, 1시 반 이래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마이크가 건강도 조금 챙길 수 있다라는 저는 느낌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때문에 작업을 일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기대는 하고 있고 이게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이게 댓글을 다 달아드려야 될지 이것도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스레드. 아유. 근데 좀 아무튼 더 새로운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좀 방향은 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토스트하고 카페하고 이렇게 이제 재봉하고 소잉하고 요거는 계속 할 겁니다. 할 건데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만 타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동차를 타는 시절, 이제 지하철 타야 되는 시절이 계속 나오죠. 그런 것처럼 도구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계속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인스타그램이 좀 정책인 것 같다.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끝물이다 이럴 수 있는데 안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에이블리도 한번 계속 입점해봐라 했는데 에이블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무료 배송이 좋다 이제 이 말을 했는데 무료 배송을 하려면 택배비 3,000원을 제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수수료 30%를 지불하든지. 그러면 제품 가격이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죠. 그냥 이제 마진만 붙여서 파는 게 아니고 수수료 30%까지 더 먹여서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파우치 한 개가 이제 10,000원 가는 시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네, 이게 이제 저는 가게에서는 6,000원인데 뭐 에이블리 올라가는 순간 10,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2개 15,000원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2개 15,000원 이렇게 하면 또 금액이 확 내려갑니다. 이거는 좀 그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코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하면 싸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일본에는 보면은 막 50cm 단위로 잘라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마도 이렇게 온라인 주문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반마씩 살려면은 소잉 팩토리 이런 데 말고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반마 안 잘라줍니다. 반마는 너무 일도 많고